자, 솔리드 엣지 드래프트 두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바탕화면에 그 파트를 하나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자, 이걸 가지고 드래프트 환경으로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활성 모델의 도면에서 바로 이 모델을 바로 드래프트로 넘겨가지고 여기를 정면으로 하고 평면도, 우측면도, 아이소메트릭 뷰 이렇게 뽑아서 여기다 배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도 조금 조절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을 했고요. 저희는 기존 시간까지 여기 테이블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요 테이블 여기까지는 다 아실 텐데 기존에 한 가지 안 했던 게 여기 제가 보조 뷰를 이렇게 숨겨놨거든요. 요 보조 뷰를 잘 안 써서 숨겨놨는데 요 보조 뷰는 자, 이쪽 면에서 이렇게 이쪽 방향에서 바라본 요 보조 뷰가 이렇게 생성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방향도 이렇게 생기고 이 화살표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해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해당 방향에서 바라본 그 보조 뷰가 추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안 했던 게 보조 뷰였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치수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보조 뷰는 삭제를 하고요. 자, 스마트 치수는 뭐 파트에서나 마찬가지로 범위까지 이렇게 해서 치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게 스마트 치수였고요. 요거는 뭐 파트나 이런 데서 많이 해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 뷰는 스마트 치수랑 똑같은데 다만 그 연속된 치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기입할 수 있는 그런 치수 기입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연속된 치수를 그렸는데 처음 그릴 때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 연속으로 뽑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한다면 이 위로 이렇게 치수가 나오면서 이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치수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도 치수는 뭐 이렇게 해서 각도를 측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자동 좌표 치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 치수 뽑아놓은 걸 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자동 좌표 치수를 클릭을 하고 이 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포인트마다 이 선과 선이 이어지는 그 포인트마다 필요한 그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자, 이쪽으로 뽑는다면 아까 전에 생성된 포인트에서 각각의 이 원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얼마, 이쪽으로 얼마 이런 식으로 치수가 생성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이게 자동 좌표 치수였고요. 뭐 요거는 많이 쓰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동 좌표 치수에서 좌표 원점을 좀 변경을 해보죠. 자동 좌표 치수로 뷰를 선택을 하고 지오메트리는 각각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자, 이 부분까지. 자, 이 부분만 자동 좌표 치수를 내보낼 것이다. 역시 이런 거고요. 자, 측정을 하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여기 포인트가 위치된 부분만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 0포인트를 난 여기였으면 좋겠는데 요거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원점을 자, 이쪽으로 바꿔보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좌표가 생성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건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요긴 하긴 하네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이 부분도 이렇게만 좌표를 뽑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원점은 여기를 0포인트로 할 것이다.
생각보다 이게 유용한 치수법이 될 수도 있겠는데, 뭐 필요에 따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각 좌표 치수는 아까 전에 저희가 이걸로 해서 각도 치수를 한 게 있죠. 그 부분이 이렇게 연속으로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좌표가 입력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 원을 그려놓고, 얘가 하나 그려놓고, 패턴이, 이건 패턴이 없네요. 그냥 회전으로 하죠. 자, 회전으로, 자, 이 원점을 잡아서, 자, 이렇게 복사를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각 좌표 치수로 해서, 자, 여기, 자, 여기. 아니네. 각 좌표 치수. 자, 이쪽에서 여기가 0포인트. 좌표 치수가 아무튼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입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포인트에서부터 여기까지 0. 자, 이런 식으로 기입이 되겠네요. 이게 각 좌표 치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대칭 직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칭 직경을 사용을 하시려면 중심선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중심선으로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중심선. 두 선을 이용을 하죠. 자, 얘랑 사이에 중심선이 하나 생겨라. 자, 이 중심선을 좀 연장을 하고요. 자, 이 중심선을 대칭 직경을 선택을 하고 중심선을 먼저 찍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3파이, 여기서부터는 55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실질적으로 측정을 해봐도 33파이, 55파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요 대칭 직경 같은 경우는 어떤 원형의 제품을 측정하기에 좀 유용한데요. 서클 제품도 하나 그려놓았는데 한번 요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된 상태고, 자, 여기서 중심선을 하나 자동 중심선 기능으로 자동 중심선을 넣죠. 자, 그리고 요거는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애초에 원형 형상일 경우에는 아주 대칭 직경이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파이수, 또 여기까지의 파이수, 여기까지의 파이수, 자, 여기, 그리고 여기까지의 파이수도 필요하겠죠. 근데 얘는 위로 뽑을 거니까 다시 해서 위로 뽑고, 자, 여기까지의 파이수. 자, 그 다음 여기는 각도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형의 형상을 측정할 때 좀 괜찮은 측정 방법이 될 겁니다. 다만 이 대칭 직경을 사용을 하시려면 중심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거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자, 못따기 치수. 못따기 치수는 이 부분에 못따기가 있는데요. 치수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못따기 치수는 그냥 이렇게 저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기준이 되는 선이 있고 못따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기준이 되는 선을 먼저 선택하고 이 못따기를 선택을 하면 이 기준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여기서 요 C3이라고 하는 값이 자동으로 기입됐습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못따기 치수. 자, 기준이 되는
요 라인을 선택, 그 다음에 못따기 부분을 선택. 이게 C3이라고 나왔는데 뭐 축을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45도. 그리고 평행 콜아웃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직교 콜아웃 같은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기입이 됐습니다. 요 못따기 치수는 아마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꺾은 선형이나 이런 게 좀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차라리 콜아웃 기능으로 C3이라고 입력을 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뽑아주는 게 오히려 더 간편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못하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치수니까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 형상이 바뀌면 자동으로 바뀐다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C3이었는데 얘를 한 5로 해보죠. C5로 적용을 했다고 치면 얘는 비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으로 C5가 되는 이런 장점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못하기 치수였고요. 치수 연결은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치수를 측정을 하다가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을 건데 잘못 찍었습니다. 근데 지우고 나서 다시 찍으면 되긴 하는데 요 치수 어떤 좀 연결되는 조건이 있거나 그럴 때 요 치수 연결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이 치수를 선택을 해서 자 여기까지 연결하겠다. 자, 이 치수 선택, 연결된 범위 선택. 이게 연속된 치수라서 그런가 보네요. 자, 이렇게 하죠. 자, 얘를 보죠. 얘를 선택을 해서 자, 치수 연결. 자, 이 치수는 자, 여기까지 연결되어라. 자, 이 치수는 여기. 예. 저도 지금 하나하나 해보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스마트 치수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치수 연결로 해서 이 치수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로 사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미 기입된 치수가 있을 때 그 치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할 때 요 치수 연결을 사용을 해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연결. 이 치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에 사용이 되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기능인데요. 그냥 솔직히 지우고 제가 원하는 부분에 다시 측정을 하면 그만이죠. 근데 어떤 요긴하게 쓸 때가 아마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치수 검색. 치수 검색이라는 기능은 제가 한번 치수를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 스마트 셀렉트로 일단 치수를 다 선택을 다 지우시고 치수 검색 기능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33파이랑 55파이는 자동으로 기입이 됐네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애초에 저희가 파트 모델링을 할 때 치수를 기입했던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원형을 찍을 때 55파이를 기입을 했고 55파이를 기입을 했고 거리는 3만큼은 기입을 했고 다시 이 원형을 그릴 때도 치수를 넣고 33파이 이렇게 치수를 넣고 기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릴 때 그냥 그렸죠. 아무 치수도 없이. 그래서 애초에 파트 모델링을 할 때 사용했던 치수가 여기다 치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치수를 이렇게 넣는다면 자, 여기도 치수를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넣겠습니다. 파트 모델링을 할 때 이렇게 치수를 기입을 하고 사용을 한다면 이 기입했던 치수를 도면 뷰에서 치수 검색을 통하여
도면 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 모델링을 했을 때 사용했던 치수를 도면에 그대로 적용을 하겠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요긴한 기능인데 좀 임의적으로 좀 이렇게 막 나오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개별적으로 다 기입을 하셔도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별로. 자, 요런 기능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텍스트 줄맞춤, 요거는 뭐 그냥 텍스트를 쓰잖아요. 만약에 솔리드 치고, 자, 두 번째 여기다 엣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줄맞춤을 이용을 해서, 자, 가로죠. 가로에서 중간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랑 이 텍스트는 일직선이 되어라.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틀어져요. 맞춰도 나중에 그냥 끌면 틀어지거든요. 네. 어떤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도면 템플릿 같은 걸 만들 때 그때에 잠깐 쓰고 아마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런 기능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속성 복사, 요거는 자, 이 치수에 대한 속성을 복사하는 건데요. 이 치수에 대한 속성은 앞쪽에 파이가 붙어 있죠. 얘는 그냥 파이가 없고, 자, 이 속성 복사를 이용을 해서, 자, 어떤 거를 복사를 할 거냐? 접두어냐, 유형이냐, 아니면 스타일이냐? 자, 접두어. 자, 접두어 여기 파이라고 있죠. 얘를 얘한테 적용을 할 것이다. 자, 접두어. 접두어가 잠깐만요. 얘는 애초에 원형이었기 때문에 이 속성 값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유형으로 해서 유형도 아니고 접두어면 유형도 아니고 스타일은 이렇게 적용이 됐네요. 이게 파이 기호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접두어 4-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 속성 복사를 이용을 해서, 자, 접두어, 자, 얘랑 앞쪽에 이런 식으로 이 치수에 적용된 게 그대로 갖다 붙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수 배열 같은 경우는 이 치수가 이 도면비에서 떨어진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삭제를 하고 다시 기입을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셀렉터 지우고, 자, 이 효과음 거리로 해서 치수를 기입을 하죠. 자, 이렇게 기입을 해놓고, 자, 얘도 뭐 이쯤 기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얘 떨어진 거리와 여기 떨어진 거리가 좀 틀리죠. 치수 배열을 이제 똑같이 이제 만들어주고자 할 때 사용을 하는 건데, 스택 피치는 한 3만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수를 선택을 해보죠.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렇게 정렬된 게 보이시죠? 자, 3mm 떨어지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3mm 떨어지고. 근데 얘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 값으로 좀 조절을 하시면, 자, 5mm만큼만 해보겠습니다. 일직선이 되는 구간이 있어요. 자, 다시 좀 거리를 떼어놓고 7mm를 해보자. 일직선이 왜 안될까, 얘? 그러면 Alt키를 누르고 그냥 맞춰주죠, 임의로. 자, 이렇게 간격을 동일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안 맞을 경우에는 Alt키를 누르고 임의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치수 정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그리고 정렬 세트 유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하나만 움직여도 이 치수들은 정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애초에 이 치수를 잴 때 정렬 세트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렬이 된 거고요. 애초에 끈 상태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는 그리자마자 정리됐는데, 얘는 이 정렬 세트 유지를 끄고선 치수를 측정을 했죠. 이거는 개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니까 아무래도 이건 켜놓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움직이더라도 나중에 정렬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여기 치수 배열이라는 걸 클릭을 해서, 아까 전에 너무 컸으니까 3mm만큼만 계속 긁어준다면 정렬이 되면서 다시 정렬 세트 조건에 들어간 거거든요. 예, 요렇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는 Alt키를 이용해서 붙이면 되겠네요. 자, 요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렬 세트에서 제거. 저희는 아까 전에 이거를 기입을 할 때 얘를 아예 끄고선 측정을 했었죠. 그런데 켜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켜있는 상태에서 측정을 했으니까 지금 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데, 자, 정렬 세트에서 제거. 자, 이 치수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치수는 정렬이 된 거에서 제거가 된 상태입니다. 별도로 또 개별로 움직이죠. 아까 전에 저희가 Alt키로 움직인 거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아마 요 기능은 거의 쓰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Alt키로 다 같이 움직이더라도 Alt키를 누르고 끈다면 얘만 별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Alt키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기능은 아마 잘 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얘를 이쪽에 치수에 클릭을 한다면 얘는 다시 정렬이 됩니다. 이 라인에 일치해라. 그럼 다시 끌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동 치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자동 치수는 어떤 자동으로 치수를 빼주는 게 아니라 이 도면 뷰에서 스케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라인을 다시 그릴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라인을 그렸는데 지금 치수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근데 자동 치수를 켜놓고 근데 이 자동 치수를 켜놓고 스케치를 그린다면, 자, 라인이 끝남과 동시에 치수가 각각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 자동 치수는, 자, 도면 뷰에서 치수를 자동으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이 도면에서 스케치를 그릴 때 각각의 스케치에 대해서 치수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모양은 제가 좀 임의로 좀 바꿔놨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모양이랑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기능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콜아웃. 요 콜아웃은 아까 전에 제가 못따기를 치수를 기입을 할 때 사용을 했었죠. 자, 솔리드 엣지라고 해서 기입을 하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해서 뽑을 수도 있는, 어떻게 해서 지시선 같은 역할인데요. 근데 다만 이 콜아웃은 어떤 3D 형상에서 그 모델에 대해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파트 네임을 자동으로 추출해오고 싶다, 뷰를 선택을 하고 딱 했을 때 이 파트 명이 아까 전에 파트 1이었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파트 1이었기 때문에 이 콜아웃은 파트 1번, 아까 파일 네임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파트 1번이라고 자동 기입이 됐습니다. 다시 다르게 PMTQ라고 해보죠. 파일 네임, 그리고 또 재료도 추출할 수도 있고요. 수량은 지금 수량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오류 참조였으면 뜨는데, 여기서 등록정보 관리자를 들어가서 수량을 하나라고 기입을 한다면 거기 도면상에서 자동으로 한 개라고 따라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개라고 기입을 해볼까요? 세 개라고 기입을 하죠. 세 개라고 기입을 하고 저장을 한다면 이 도면상에서 수량 3개로 해서 추출을 해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아웃이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량 CPGP 뭐 이렇게 그래픽 정보를 해서 불러오겠다. 이제 제가 세팅을 해 놓은 건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쓸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정보를 제가 직접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해당 3D 형상에서 그러니까 진행을 했던 내용을 추출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형상 콜아웃 같은 경우는 제가 구멍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카운터 보호를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 보호를 여기다 찍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요. 자, 뷰 업데이트. 자, 이 홀이 하나 생겼는데 아까 이 콜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형상 콜아웃 %HC입니다. 자, 홀 콜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홀 콜아웃을 선택을 했더니 요 홀을 뚫었던 요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파이 3.5 스루 카운터 보어 파이 6.5 DP 3.5 요런 정보가 자동으로 기입이 되거든요.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요걸 다 이제 수동으로 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3D 캐드에서는 요렇게 형상을 할 때 작성했던 내용들을 바로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이 콜아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콜아웃에 대한 이제 정보는 저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하죠. 자, 이걸 저장을 해놓고요. 자, 이런 내용들은 지우고, 아까 전에 저희가 형상 콜아웃 같은 경우는 이 형상 콜아웃을 바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떤 해당 정보들을 이제 불러오고 싶다. 그럼 여기 참조 쪽에 등록 정보 텍스트라는 항목을 눌러서 아까 전에 그래픽 연결해서 뭐 어떤 파일 이름을 선택을 해서 가져오겠다. 그럼 여기 G라고 바로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그래픽을 찍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명령을 들어오겠다. 자, 이 그래픽을 들었더니 자, 서클 팝.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불러온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콜아웃을 기능을 선택하고 어떤 필요한 기능은 자, 이쪽에서 자, 그래픽 연결해서 가져올 곳인지, 색인 참조해서 가져올 곳인지, 아니면 도면 뷰에서 어떤 걸 가져올 곳인지, 변수에서 가져올 곳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아마 이렇게 도면 뷰 그래픽을 툭툭 찍어서 그래픽으로 해서 정보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아마 그래픽 쪽을 많이 사용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 각각의 어떤 것도 뭐 재료 두께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어떤 판금 쪽에서 유용하겠죠.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콜아웃이었고요. 자, 풍선은 자, 이 파트에 대한 넘버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1번 파트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어셈블리가 된 도면이 있다면 걔는 각각의 넘버에 대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겠죠. 자, 풍선 아까 전에 파트 목록에 링크가 되게 해놨는데 별도로 상관없이 상한 값에다가 자, 2번. 자, 그죠? 다시 3번. 어떤 품목이 있을 때 각각에 대한 품목을 이렇게 넘버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선이었고요. 자, 곡면 질감 및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기호는 많이 보셨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런 기호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삼각형 종류를 많이 쓰는데요. 자, 이런 삼각형으로 해서 삼각형에 뭐 한 2개다. 자, 2개. 자, 2개가 되는 면을 선택을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지지선이 있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보통, 요 치수선이 기입이 되죠? 네, 이런 식이 아니고, 요 지지선 체크를 해제하면, 바로, 요 치수에 붙어서, 자,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다시 국면 질감으로 이번엔 3개를 내서, 자, 여기에다가 지시선 없이, 자, 이렇게 기입을 할 수도 있겠죠. 국면 질감 심벌이었고요. 자, 용접 기호도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둘러싸기 전체 용접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고, 자, 이쪽에다가, 자, 아래쪽으로, 자, 이 방향이 한 20에 50 뭐 간격으로 해서 방울 끝단에 요거고, 여기다가 뭐 3개소 동일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 용접이 되는 부분에 찍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용접이 없기 때문에 제 이미지 지점을 그냥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호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용접 심볼이었고요. 자, 이 모서리 조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모서리에 어떤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제가 아직까지 경험이 부족해서인지 요 모서리 조건은 거의 사용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에 적용되는지도 지금 제가 좀 잘 모르고 있고요. 요거는 근데 해외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기 때문에 뭐 필요하니까 해놨겠죠. 자, 형상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통을 보죠. 자, 형상 프레임에다, 그러니까 형상 공차를 넣는 건데, 자, 여기다가, 자, 원형도 아니면 동심도, 자, 동심도 하고 분할자 0.1, 자, 이렇게 되겠죠. 이 동심도 조건은 이 외곽에 있는 55파이 원형과 요 내측에 있는 33파이 원형의 어떤 동심, 정확한 위치, 이 센터에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 공차를 부여하는 형상 공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0.1까지는 허용을 하고 더 틀어지면 허용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데이터에서 또 이런 것도 있죠. 형상 공차를 쓰기 위해서, 자, 데이텀 프레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텀을 이쪽으로 하죠. 자, 데이텀의 텍스트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A인데, 자, 지금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자, 형상 공차로 데이텀 프레임으로 해서, 자, 이 부분에다가 A라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이쪽 면을 기준으로, 자, 이쪽 면에 어떤 수직도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겠죠. 자, 데이텀을 기입을 해놓고, 자, 수직도, 자, 하고, 수직도, 분할자 0.05로 하겠습니다. 다시 또 분할자, 타겟 A. 자, 이렇게 기입하죠. 자, 이 뜻은, 자, 요 A면, 자, 이 면을 기준으로, 데이터 표시된 이 면을 기준으로, 자, 이쪽의 수직도, 자, 수직도는 0.05만큼 허용을 하겠다. 뭐, 거의 뭐 직각이 나와야 된다는 뭐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가공을 할 때 아마, 요게 직각, 이런 표시들이 없다면, 그냥 거의 맞게 가공을 하는데, 공차 같은 거는 신경을 안 쓰죠. 근데 이런 공차가 부여되어 있다면 가공을 한 후에 공차가 맞는지 측정을 해보고 안 맞다면 다시 가공을 하는 그런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가공 쪽에서. 자, 이런 것도 기입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기준 대상은 저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제시선도 마찬가지로 요 콜아웃을 똑같은 건데, 이 지시선은
그냥 뽑고 그냥 지시선만 뽑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지시선만 뽑고 별도로 텍스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써줘야 되죠. 근데 대부분의 이 지시선을 뽑고 나서 바로 기입되는 걸 원하기 때문에 콜아웃 기능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지시선이 필요한 경우가 홀이 두 개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 홀이 여기 이렇게 있다. 자, 홀이 3개가 되겠죠. 자, 홀이 3개가 되는데 여기다가 수정으로 들어가서 앞쪽에다가 3 다시 이렇게 써주는데, 이게 만약에 거리가 엄청나게 막 떨어져 있어서 좀 헷갈릴 것 같다, 가공하는 사람이 헷갈려 할 것 같다, 그럴 경우에 요 이제 지시선 기능을 이용해서 다시 여기 홀이 이 콜아웃과 연결이 되도록, 자, 이렇게 요 화살표만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지시선이라고 해서 그냥 콜아웃 기능 쓰면 되지 뭐, 그러면서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이런 경우에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시선이었고요. 커넥터라는 기능은 어떤 전기 좀 흐른 쪽을 표현하는 건데, 요거는 어떤 그 PLC 그런 좀 조작하는 것 쪽에서 그런 도면을 그릴 때 좀 필요한 기능인데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보여드리면 스케치가 있게,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어떤 전기 표시가 이렇게 있다고 보죠. 제가 임의로 막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커넥트라는 기능으로, 자, 선이죠. 점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점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연결이 되도록 할 수 있고, 만약에 중간에 선이 있다면 이 선을 점프 기능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어떤 전기가 흘러가는 그런 라인을 좀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프 모양도 있고 코너도 있죠. 자, 이 코너에서 이렇게 꺾어지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게, 이런 기능도 있고, 자, 단계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연결하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근데 여긴 점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걸로 사용을 하면은 좀 그렇고요. 점프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가지를 한번 혼용을 해보죠. 자, 단계라는 걸 이용해서, 자, 여기까지 그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점프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요 선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그릴 때 좀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텍스트는 마찬가지로 그냥 아까 전에 제가 썼던 그런 텍스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텍스트였고요. 기술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어떤 노트 쪽에 좀 적용이 되면 좀 괜찮은 내용인데, 한번 제가 노트로 저장을 해서 여기다가 하겠습니다. 1번, 자, 지시 없는 못따기는 C0.5 적용. 자, 삽입. 자, 두 번째,
도장 제시서 활용. 자, 삽입.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술 요구사항도 삽입을 할 수 있죠. 근데 번호가 자동으로 기입되네요.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이런 제가 넘버를 기입한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넘버. 업데이트. 이런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삽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요구 사항이었고요. 자동 중심선 같은 경우는 어떤 자동 중심선 기능을 체크를 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중심선, 이제 엣지가 판단하기에 중심선이 필요하다라고 싶은 부분에, 자, 이렇게 중심선을 넣어줍니다. 자, 여기 중심선이 들어갔죠? 자동 중심선 기능이었고요. 이 자동 중심선은 그거고, 이제 중심선은 아까 제가 좀 너무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 셀렉트로 크라우드 지우고, 자, 이것도 지우고, 아이고, 뷰까지 지웠네요. 뷰가 지워졌다면 주뷰를 이용해서 다시 이쪽으로 끌면 아이소메트릭 뷰가 생기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 중심선 기능은 아까 전에도 잠깐 봤는데, 두 선을 이용을 해서, 자, 이 선과 이 선을 이용해서 이 선과 선의 중심에 중심선이 생기게 할 수 있고요. 다시 중심선에서 어떤 두 점을 이용을 해서 나는 이 점과 이 점을 중심선을, 자, 이렇게 해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필요한 형상에 맞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이 외곽을 잡고 끌 수 있는 그런 거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중심 마크 같은 경우는 외곽을 잡고 끌 수가 없습니다. 중심 마크는 어떤 마크를 잡았을 때 이게 포인트가 안 생기죠. 참, 이게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조절을 할 수 있게 생성이 되는데 얘는 왜 마크가 안 생길까? 이게 좀 나중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종의 좀 약간의 버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만들면서 생각을 못한 거죠. 자, 아무튼 이거 적용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적용이 안 된다면 다시 적용이 되게 하면 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잘 쓰시면 되는데,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자, 저기 센터라고 있습니다. iOS 센터라고 있는데, 새로 만들기로 해서, ISO 홀 센터라고 만들어죠. 홀 센터. 자, 이 홀 센터로 이름을 지정을 해서, 자, 이 홀 센터에 대해서 이 선을 연장을 하는 거죠. 자, 1.2mm만큼 더 연장을 하겠다. 자, 센터는 그냥 어떤 센터 라인이 적용될 때 적용이 되는 건데, 홀 센터는 어떤 홀에 대한 센터를 적용될 때 적용을 하고 싶다. 이제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얘에 대해서 홀 센터가 아니라 홀 센터를 선택을 한다면, 자, 이렇게 더 크게 연장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스타일에서 만들고, 얘도, 자, 얘도 선택을 하고 iOS 센터인데, 자, 여기서 아까 전에 만들어낸 홀 센터로 변경을 한다면, 자, 아까 좀 더 길어진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나오게 하려면 어떤 치수 스타일에 가서 중심 마크 쪽을 애초에 홀 센터로 바꿔 놓으시면,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어디 갔나? 홀 센터로 바꿔 놓으시면,
자, 중심 마크랑 볼트, 뭐, 어떤 PCD 부분에 대해서 홀센터 요거를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애초에 요 중심 마크를 클릭하자마자 바로 홀센터라고 하는 요 스타일이 들어오죠. 요걸로 해서 찍는다면 바로 이렇게 바로 홀센터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볼트 구명 원이 얘를 하나 더 홀을 하나 그래서 홀로 뚫을게요. 원형 형상이기 때문에 컷아웃보다는 원형 형상은 홀로 뚫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심플 탭으로 하죠. 탭스로 해서 M4만큼 M4 탭을 이용을 해서 자, 거리는 32만큼 자, 이렇게 해서 관통을 하고요. 자, 여기서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자, 이 홀을 선택을 하고 자, 이제 사각형 패턴이 아니라 원형 패턴을 이용을 해서 자, 이렇게 홀을 여러 개 홀 개수는 한 6개만 하죠. 자, 이렇게 6개만 뚫을 것이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뚫렸습니다. 자, 가공을 할 때 PCD가 필요한 경우가 있죠. 이걸 머시닝에서 가공을 할 때 PCD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경우에 볼트 구명원을 이용을 해서 자, 첫 번째 단계 중심 및 반경 이용. 자, 얘가 중심이죠. 얘까지. 자,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센터선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렇다면 얘는 64파이가 PCD가 될 것이고, 자, PCD 파이 64 그리고 각도는 그냥 얘 이상 하나 정도 기입을 해두고, 아까 폴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얘에 대해서 M4 스로 이렇게 뽑아진다면 6개라고 했죠. 그다음에 앞쪽에 6 다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자, PCD 64에 M4 탭이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볼트 구명한 원이었고요. 나머지 이것들은 뭐 다 주석 뭐 그런 쪽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서리 이 부분은 어떤 숨기고 싶은 라인이 있어요. 모델링은 되어 있는데 나는 좀 이 선을 좀 숨기고 싶다. 그러면 아까 전에 모서리 숨기기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면 해당 모서리가 사라졌죠. 얘도 이 부분은 숨기고 싶다. 그렇다면 이렇게 숨겨집니다. 보신 걸 다시 표식을 하고 싶다면 모서리 표시를 해서 아까 숨겨졌던 라인들이 다 나오거든요. 다시 체크를 한다면 숨겨졌던 라인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였고요. 자, 그리고 모서리 페인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숨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를 어떤 보임으로 자, 이런 외곽선이랑 똑같이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 요 모서리 페인터를 이용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뭐 숨겨짐을 변경을 하고 싶다. 다시 이렇게 숨겨짐을 변경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요거 이제 어셈블리 이제 파트가 겹쳐있을 때 그런 색깔이었고, 자, 접선으로 변경. 자, 어떤 좀 외곽에 있는 선인데, 자, 이 접선도 뭐 안 보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외곽에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아예 색깔 자체를 다른 색으로 바꾸고자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페인터 기능도 아마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아마 많이 좀 가끔씩 쓰시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맞춤이라는 걸로 해서 다시 맞추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해서 드래프트 강좌도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요런 치수 부분은 어떤 파트에서 이제 스케치 환경의 치수 부분과 좀 일치합니다. 스케치로 들어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치수랑 거의 좀 비슷하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석 쪽에도 뭐 풍선이 있고 콜아웃도 있고 이런 심벌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시면 되고, 이제 다만 이 콜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아까 여기도 이제 PMI 쪽에도 콜아웃이 있는데 콜아웃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해당 피처에 대한 정보를 바로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홀 콜아웃은 바로 이제 홀로 작성된 명령만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형의 형상들은 컷아웃보다는 홀 기능을 사용해서 뚫는 것이 어떤 도면까지 그리고자 할 때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드래프트 강좌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